지난 5월 하나토탈 서산 대상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합동조사 시민참여단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후 설비 교체와 주민들의 감시권 보장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태안에서 고추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어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안 오점 방파제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휴가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하수 오염에 따른 수질 사고가 증가하면서 서산시가 내년까지 지역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모두 폐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고추 생육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병이 태안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의 절반 가까이로 번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피해가 심각해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태안에 있는 한 고추밭입니다. 생기를 잃은 고추 표면이 얼룩덜룩합니다. 고추 바이러스병에 걸린 겁니다. 한번 감염되면 수확이 어려워 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버려지거나 상품성이 없는 고추가 이 밭의 60%에 달합니다. 새 잎은 나오는데 고추는 열리지는 않고 뭐 속에 밑에 거는 또 자꾸 병들고 그래서 뭐 고랑에 많이 따버리기도 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많이 죽어가지고 죽고 바이러스 뭐 약 같은 걸 많이 주고 그러고 해서 약값은 또 되게 비싸고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문제는 고추 바이러스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태안 전체 재배 면적 691헥타르의 15% 정도에서만 발생하고 있지만 조만간 절반 가까이로 확산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이러스 매개충의 활동이 활발해진 탓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 매개체인 총체벌레의 개체수가 많아졌거든요. 고추 초세 자체를 강하게 하면은 전염하는 걸 어느 정도 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배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고추는 태안에서 마늘에 이어 밭작물 중 두 번째로 많이 재배하는 작물. 생산량은 도내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밭작물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10%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내병성 품종 자체의 고추가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비싸서 농가들이 그걸 선택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군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미리 토양을 또 방제를 할 수 있는 예방 그 약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가능하면 바이러스가 발병할 수 있는 그 요인을 차단하는 이거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당장 오래 심은 것들은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등 뾰족한 대책이 없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태안 바다에서 중학생 3명이 물놀이를 하다 한 명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갯벌에서 움푹 들어간 갯골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휴가철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다급한 손길로 수차례 가슴을 압박해보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태안군 고남면 오점 방파제 앞바다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16살 이모군이 바다에 빠진 건 지난 30일 오후 1시 10분경. 인천에 사는 이군은 하루 전 동네 친구와 함께 태안에 거주하는 친구 집에 놀러왔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물 깊이가 무릎 정도 되는 곳에서 놀던 중 이군이 갑자기 깊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렸다고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수영해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주변에 있던 구명환도 던졌지만 이군이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도 구조에 나섰지만 끝내 이군은 물속에 가라앉았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구조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군과 함께 물에 빠졌던 친구 한 명은 주민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둔봉에서 이게 이미 고개를 숙여 있더라고. 그러고서 이 등하고 이 머리만 보이는 거야. 고개 숙여갖고. 그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내가. 그러더니 금방 한 2분 되니까 그냥 깔아앉아 버리더라고.
해경은 밀물대 갯벌에서도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갯골에 빠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갯벌이라든지 그 연안 해역에서 물놀이를 하실 경우에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률이 좀 떨어진 편이고 저희 청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인 90% 이상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데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태안에서 카약을 운전하던 낚시객이 탈진하는 등 여름 피서철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얼마 전 하나토탈 서산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죠. 합동조사단은 안전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 측의 과실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현장 이탈 때문이라고 결론을 냈는데요. 이 조사에 함께했던 시민참여단이 추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하나토탈 서산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시민참여단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충남도와 서산시 등이 사고 후 약 2달간 진행한 합동조사엔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7명의 시민참여단도 함께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일부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환경부가 밝힌 유출 물질의 확산 범위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한 범위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결과 발표에 2.8km까지 라고 발표를 했으나 시민들은 25km 떨어진 음암면 주민들도 냄새가 났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범위에 대한 확인은 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하나토탈의 공식 사과문에 대해선 안전한 사업장으로 거듭난다고 했지만 공장 재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학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노후 설비 교체뿐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관리 현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기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고에 대한 미연의 방지책이라든가 방법들을 미리 알았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감시단, 그다음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민간 참여 단체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좀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토탈 측이 마을별로 일부 주민들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 피해를 금전 보상으로 무마하려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상은 주민 건강검진이나 정주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 등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이 분명하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사고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기업이 성급하게 주민과 합의를 진행한 것은 이것은 사실 사고조사 결과로 미치는 파장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사실은 무마책이 아니었냐. 시민참여단은 오는 14일 시청에서 토론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번 사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화학사업장 노후 설비 교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청와대까지 서부내륙 고속도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사익을 위한 민자 방식이 아니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공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건데요. 서부내륙 고속도로 반대대책위원회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실하고 부정부패한 서부내륙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폐지하고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문화재와 천혜의 자연 경관은 물론 봉수산 휴양림, 수목원, 의좋은 영재, 대흥 슬로시티 등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놓고 민간 사업체 공사비 절약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협의한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존성 터널 공사 등은 주민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밀어붙이기식 구시대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20만 명을 목표로 삼아 SNS 등으로 청원 내용을 전파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원 마감은 8월 14일인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간 투자 사업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은
통행료 인상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 가격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해당 연도의 실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어 민간 사업자가 이미 투입한 사업비가 1,000억여 원이라며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면 길게는 4년에서 5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정부가 부담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정 사업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가계부채 상환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저하됨은 물론 이로 인한 저소득층의 자금 사정이 극한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일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가계부채 총 규모는 104조 9천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4.2% 늘어난 수준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에 비해 1.4%포인트 낮은 수준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표면상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구조적 차원에서 질적 취약성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다중채무자의 비율이 오르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지역 전체의 가계부채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이 3건 이상인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 비중의 경우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해 지난해 4분기 말 33.4%까지 비중이 늘었습니다. 지역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역 가계부채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와 차주별 맞춤형 금융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주거 안정 등을 통해 생계비 마련을 위한 차입 수요를 줄이는 등 고용 및 복지 측면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2020년까지 관내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모두 폐쇄합니다. 현재 서산 지역 내 마을 상수도는 27곳으로 시는 2020년 폐쇄 전까지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 1년에 2번 이상 수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서산 지역 지방 광역 상수도 보급률은 98%대로 시는 올해 10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하수 오염에 따른 수질 사고가 증가하면서 과거 110여 개였던 마을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 동안 91개 기업이 충남도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유치한 기업들의 투자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본사까지 이전한 기업은 모두 25개로 지역별로는 예산이 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도는 본사와 공장을 충남으로 옮길 경우 설비 투자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본사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150만 원, 가구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확대한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어린이집, 병원 등 급식소 15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품목으로는 콩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건, 소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3건, 닭고기 2건 순입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선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 100kg을 사들여 급식용으로 쓰면서 식단표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습니다. 충남의 한 병원도 외국산 돼지 족발을 구매해 급식용으로 조리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7월 한 달간 충남에서 19건의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선 침범 4건, 신호위반 2건, 과속 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정체와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까지 특별교통관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과속과 난폭운전, 고속도로 갓길 통행, 화물차 차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일반 국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8월 19일까지 교육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교육정책과 행정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참여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민 제안을 클릭한 뒤 충남교육정책 공개 모집란에 제안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택된 우수 제안은 등급에 따라 포상이 제공되며 오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태안군의회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재욱 의원이 발의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는 교통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주기적인 예방 교육과 고령 운전자 표시 차량 스티커 제작 보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태안군의회는 조례 제정과 함께 고령 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소나무 제선충병 감염 여부 확진 소요 시간을 하루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해당 장치를 이용하면 그동안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데 평균 3일이 걸렸던 시간이 하루로 단축되고 세척 등 작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2012년 보령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제선충병이 발견된 이후 현재 도내 9개 시군이 발생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청양군이 충청남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두릉산성의 정밀지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조사 결과 남아있는 성벽 구간에서 성벽 밑면을 바닥 암석 모양을 따라 다듬어 맞추는 등 백제시대의 산성 축성 기법이 확인됐습니다. 또 삼국시대 말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편들도 확인됐으며 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 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당진 해나루쌀의 호주 수출이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1일 우강농협 미국 처리장에선 호주 수출길에 오른 쌀 15톤의 무사고 항해를 기원하는 출고식이 열렸습니다. 당진에서 생산된 쌀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여 톤 이상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다음 달부터 매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블로그 활용과 유튜브 실습 등 기초와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눠 모두 1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각 과정별 교육 대상은 30명으로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농업기술센터 귀농기촌팀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또 여전히 습하고 덥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어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24도, 당진과 서산, 태안, 예산, 홍성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산과 태안, 홍성이 30도, 당진과 예산, 청양이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습하고 덥습니다. 낮 시간 동안은 에어컨은 계속 가동하는 게 좋겠고요. 잠을 잘 때도 적당한 냉방은 필요하겠습니다.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와 남부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